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침에 안개가 엄청나네요. 막 비상등을 깜빡깜빡 하면서 올 정도입니다. 아직도 몇 분들은 비상등 깜빡거리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진도는 책 162쪽이죠. 162쪽에 5장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 또 이제 앞부터 기본적인 틀들 다시 보고 오도록 하시죠. 책 앞으로 와서요. 129쪽이요. 129쪽에 국토계획법 전체 그림이 있죠. 이제는 다시 어느 정도 이제 아시겠죠. 책 한 5분 동안 뭐 할지 다 스토리 그려줍니다. 이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땅에 대해서 관청에서 계획 세우는 것과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 이름을 줄여서 부를 때는 국토계획법 이렇게 부르고 있고,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마다 세 글자 어디에서는요, 도시군에서는 개발과 보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계획에는 20년짜리 큰 그림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1년에 1000건, 5000건 도시군 관리계획도 있죠.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용,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땅 손대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개발행위라고 부르는 거죠. 개발행위라고 부르고, 개발행위는 일단은 금지다, 뭐 받아야 되고요, 허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특히 이제 공법은 다 소련말이죠. 소련말이니까 계속 혀로 소리 내셔야 되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붙고, 또 내용이 붙게 되면 또 다시 이제 소리도 정확하게 내실 수가 있고, 다시 또 내용이 붙고, 그러면서 살을 붙여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자 복습하실 때 소리 내실 수도 있지만, 수업 시간에 최대한 많이 크게 소리 내시는 게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계속 가시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막글자 8개 뭐가 되고요. 용용용, 입지, 기계정. 순서는 바꿔서 외우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도시군관리계획 사항 갖고 12번 시험에 나온 겁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그다음에요.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과 거기에 대한 도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거기에 대한 도면, 도로, 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이 사항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세부적인 내용 이제 떠올리시기도 하고, 또 이제 추가해서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틀이고, 다음 쪽 보시면 130쪽이요. 130쪽에 3절 가운데 굵은 2번 국토의 용도 구분. 그러면 개발 땅, 보전 땅 나누기에서 용도 지역 4가지, 동그라미 1, 2, 3, 4 앞글자 4개 뭐가 있고요. 도관농자가 있죠. 대한민국 땅, 개발 땅, 보전 땅 잘 나눠서 쓰자는 거죠. 콘크리트 붙는 개발 땅, 푸르게 보전할 땅 나눠서 쓰자. 근데 개발 땅, 보전 땅 알 수가 없으니까 용도 지역 4가지. 개발 땅을 뭐라고 하고요? 도시 지역, 중간 땅, 관리 지역, 보전 땅,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죠. 전국 모든 땅은 4가지 용도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제 한 장 넘어와서 133쪽이요. 133쪽에 4절 도시군 계획의 의의가 있죠. 1번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관청이요.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광역에 특별시, 광역시, 도, 기초에 시, 군, 구가 있는데, 국토계획법은 어디를 단위로 법을 운영하고요? 특광시군을 단위로 법을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시, 우리 군에서는 인 거죠. 이렇게 부르면 전국 161개가 되는 거죠.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그것을 세 글자 어디에서는, 도시군에서는 인 거죠. 대한민국 전체 계획 따로 있고, 경기도 계획 따로 있고, 구청장은 뭐고요? 쓰레기만 잘 치면 되는 거죠. 이상이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134쪽에 다시 제일 위에 굵은 3번 도시군 관리계획. 셋째 줄에 그러니까 지금 134쪽이고요. 셋째 줄에 도시군 관리계획 그 사항으로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동그라미 2번 용도구역 지정 변경, 동그라미 3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동그라미 4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동그라미 5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동그라미 6번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들은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봐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넘어와서요. 한 장, 두 장, 두 장 넘어오시면 139쪽이요. 139쪽에 5절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고 그 중에 굵은 1번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권자, 이제 그 사람 아래 그 표의 제일 아래줄에 절차가 있죠. 조사, 공람, 의회, 협의, 심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얘기가 복잡해지는 거죠. 이제 그 계속 쌓이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뭐 계속 순환 반복하셔야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한 덩어리고,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한 덩어리고, 기계정이 또 한 덩어리입니다.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얘네들 용용용 입지 기계정은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하고 국민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세부 영향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용도지역이요. 용도지역 도관농자 구분을 하고 규제를 하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 단지 옆에 나이트클럽 옆에 연립주택, 그 옆에 연탄공장, 그 옆에 조그만 단독주택, 그 옆에 또 돼지집, 그 옆에 닭집 이게 막 다 뒤섞여서 사람이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구분을 해서 쓰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게 뭐냐면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는 게 깨끗한 거죠. 그냥 뭐 이렇게 빨아서 쓴다고 걸레와 행주를 그냥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구분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농림지역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는 땅으로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나이트클럽, 연탄공장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또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 수도, 하수도 등등, 학교, 공원 등등이요. 누구네 기반 좀 잡았대? 그 시는 기반이 잡혔대? 하는 거죠. 꼭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고 또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도로 만든다 결정하면 그 땅에다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우리 생활에 중요하고 재산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국토계획법에서 용용용 입지 기계정 이 8가지는 그러니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그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는 게 신중하게 하는 거냐고요. 신중 도장 찍는 게 아니라 지금 그 표의 제일 아랫줄이죠. 요거는 한 건 한 건 결정할 때마다 그러니까 기초조사하고 그러니까 주민 의견도 듣고 그것을 공람,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견도 듣고 그러니까 관청끼리 얘기하고 협의 거치고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심사,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 절차를 거쳐야 신중하게 결정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 절차 거치는데 한 건마다 그러니까 2년, 3년 그러니까 예산 3억에서 8억 가까이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이제 그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소련 말들에 익숙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뭐 고구마는 난로로 구울 수도 있고 압력밥솥으로 찔 수도 있고 근데 용용용 입지 기계정은 뭐로 결정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요.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 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시간의 주 내용이었고 다음 넘어와서요. 그래서 이제 뭐 한 예를 보면 한 장 넘어와서 141쪽에 책 141쪽이요. 거기에 있는 지도가 있죠. 도면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도로를 내겠다. 아랫부분은 도로 안 내겠다. 폐지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요 한 건 결정을 하는데 2년, 3년, 3억, 8억을 쓴 거고 그러니까 요 절차를 거쳐서 그게 결정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거 하나가 뭐 1년에 천안 시장 1년 내내 요거 한 건 결정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1000건, 500건, 1000건 넘게 결정이 될 거죠. 그 500건, 1000건마다 각각 요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이제 원칙이 귀찮은 거죠. 원칙인데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건 예외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것이 이제 이제 여기에 초점이었고 이제 그 그림들은 상황들은 계속 반복하시면 좀 더 나아지실 겁니다. 이제 다음 쪽이요. 142쪽에 3장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죠. 그러면 용용용, 입지, 기계정 이 뭐냐고요? 늦게 온 사람들은 잘 모르죠. 일찍 온 사람들도 별로 몰라요. 아무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안 나왔다고 해서 3주째 왔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앞에 온 사람도 모르고요. 그냥 수업 시간에 끄덕끄덕만 하고 있었고요. 늦게 온 사람도 모르고요.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아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아무튼 뭔가 지네들은 아는 척 하고 있고 나는 하나도 모르겠고 용용 화나 죽겠네. 뭐 삐지지 마시고 그냥 그 용용용인데요. 뭐 또 일찍 오신 분들 늦게 오신 분들한테 용용 놀리지 마시고요. 아무튼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 거고 또 뭐길래 어떻게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냐 이제 그것들을 이제 한 토막 한 토막 봐가시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 대한민국 땅바닥에다 이름 붙이는 거 400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용도 지역만 그러니까 전국 모든 땅을 그러니까 4가지, 9가지, 21가지로 구분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 땅이다, 보전 땅이다를 선명하게 나타내는 게 용도 지역이고 나머지 것들은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의 그러니까 종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4가지 도관농자 저것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9가지 또 21가지로 나누는 거죠. 이제 곧 보실 거고요. 다시 한번 또 보시고요. 땅바닥에다 이름 붙였습니다. 뭐 달라고요? 행위 제한 하려고요. 도서관에 열람실 이름 붙였어요. 컵라면 먹으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면은 휴게실 매점 있습니다. 거기서 컵라면 먹는 거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행위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그러니까 그다음에요. 농림지역에 연탄공장 못 짓는다. 그 뻔한 얘기를 굵은 2번 소련말 뭐라고 한다고요?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하는 거죠.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는 건 다 아십니다. 지금 이제 책 제목으로 보면은 먼저 제목만 찍고 다시 오시면 한 장, 2장 넘어와서 146쪽에 146쪽 그러니까 146쪽이요. 쪽 빨리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146쪽에 제일 위에 굵은 2번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 첫 번째 건축 용도 제한.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뻔한 건데 그걸 소련말로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용도지역마다 건축물 크기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 몇 쪽이요? 146쪽 아래군요. 굵은 3번 건축물의 뚱뚱 날씬을 규제하는 게 뭐고요? 건폐율. 그러니까 높고 낮고를 규제하는 게 뭐고요? 용적률로 그러니까 그 용도지역마다 건축물의 크기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그러니까 한 장, 앞 2장 앞으로 오셔서 143쪽이요. 143쪽 보시면 그 표가 있죠. 그 표에 이제 첫 번째 칸 양괄 1번 표에 양괄 1에 표가 2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세 줄짜리 표 그러니까 첫째 줄 대한민국 땅 몇 가지 용도지역이요? 4가지 용도지역 앞 글자 4개 뭐가 있고요? 도관농자 그다음에 둘째 줄 9가지 용도지역 주상공로, 기생보, 농자 그다음에 셋째 줄 21가지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하나하나 이해하기도 바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떠올리시게 됩니다. 만약에 어느 자리에서 관리지역 나왔으면 얘는 4가지 중에 하나예요? 9가지 중에 하나예요? 21가지 중에 하나예요? 4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어디서 사람 살자고요. 주거지역 충분히 그려지시죠? 주거지역이면 4가지 중에 하나예요? 9가지 중에 하나예요? 9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이제 범주 관계를 이제 또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땅 4가지, 그러니까 도, 관, 농, 자가 있고, 그다음에요 9가지 도시지역에 사람이 인구와 산업이 바글바글이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뭐 관리지역은 당연히 3가지야죠. 도 그냥 이 리듬이요. 그러니까 도, 관, 농, 자. 그러니까 관리지역은 뭐 비슷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슷한 땅이죠. 도, 농, 자. 근데 관리지역 중에 도시지역 비슷한 땅을 뭐라고 하고요? 계획관리, 농림지역 비슷한 것을 생산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슷한 것을 보전관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10글자 리드면 도관농자, 도농자, 개생보, 도관농자, 도농자, 개생보. 이제 그러면 한 문제는 맞추시는 겁니다. 도관농자, 도농자, 개생보. 도관농자가 있고 관리지역은 도시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슷한 관리지역이 있고 도시지역 비슷한 관리지역을 뭐라고 하고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비슷한 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슷한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음 또 21가지로 나누는데 21가지는 이제 워낙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이제 이제 9가지를 더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143쪽 표에 아래 두 번째 표요. 143쪽 아래에 있는 큰 두 번째 표에 그게 칸수로 하면 옆으로 6칸이죠. 옆으로 6칸입니다. 그 중에 이제 5번째 칸과 6번째 칸을 저쪽에서 관청에서는 엄청 강조하고 있죠. 자, 이 9가지 중에서 5번째 칸이요. 콘크리트 꽉 들어찬 땅. 어디까지요? 주상공까지는 이미 콘크리트가 꽉 들어차 있다. 빈 땅도 내일 모레 콘크리트가 들어올 거다. 그 다음에 농자는 보전 땅이죠. 농자, 생보, 농자. 4가지는 다 뭐고요? 보전 땅이죠. 보전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녹계가 있죠. 녹계. 그러니까 녹지지역, 녹지지만 도시지역 안에 있으니까 개발이 가능한 땅이고,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이지만 도시지역 비슷한 땅이니까 개발이 가능한 땅이죠. 물론 주상공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겠지만 생보농자에 비하면 훨씬 더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째 칸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이 구분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6번째 칸 주상공이 아닌 땅 묶어서 부를 때는 뭐가 되고요? 녹관농자가 되는 거죠. 주상공, 녹관농자. 그래서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주상공, 녹관농자. 그것도 아무튼 계속 혀로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제 기본이고, 네, 다음이요. 그 옆쪽이요. 다음 쪽이죠. 145쪽. 145쪽 보시면 그 표에요. 제일 윗줄에,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도 찍으시고, 제일 윗줄, 옆으로 4가지 용도지역, 앞글자 4개 뭐가 있고요. 도관농자. 그 다음에 둘째 줄, 주거지역에 주 찍으시고, 옆으로 9가지 용도지역, 앞글자 뭐가 되고요. 주상공록, 계생보, 농자. 그러니까 셋째 줄에 일종 전용, 1 찍으시고, 옆으로 21가지. 그러니까 1, 2, 1, 2, 3, 준, 근유, 일중, 전일준, 자생보, 계생보, 농자가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용도, 지금 땅바닥은 뭐고요? 용도 지역. 그러니까 건축물 바닥은 뭐라고 하고요? 용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 바닥을 용도라고 하고,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은 130가지 종류 29가지 용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표의 첫 번째 칸, 제일 왼쪽 칸 1번 단독주택부터 차례 28번 장례식장까지가 있습니다. 29번이 지금 빠져 있고요. 그래서 하얀 바탕에서는 그 동그라미 세모 중에서만 골라 지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검은 바탕에서는 거꾸로 세모 X, 그러니까 거꾸로 세모와 X 빼고는 네 맘대로 다 지어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147쪽, 146쪽에 굵은 3번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제한이 있죠. 그래서 여기 9가지 그러니까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주상공, 녹관농자. 그다음에 건축 용도 제한, 용도 지역은 대한민국 땅바닥 4가지, 9가지, 21가지, 용도 그러면 건축물 바닥 29가지. 이런 새로운 쏘는 말들이 빨리 익숙해지셔야 그 다음 내용들이 이해가 되시는 거죠. 다음 보시면 그러니까 그 148쪽에 3절 용도 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구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지정하고 필요가 겹치면 한 땅에다가 몇 개라도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세부적인 내용 생략하고요. 그다음에요. 또 역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거는 지금은 초점 아니니까 150쪽 와서 한 장 넘어와서 용도 구역이 있죠. 그러니까 용도 구역 역시 그러니까 필요한 때만 지정하고 필요하면 이것저것 그러니까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로 용도 구역 중에 하나로 그 150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개발제한구역 그림인데
대한민국 모든 땅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나요? 아니죠. 150조 그리며.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중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아요? 지정되지 않은 곳이 많아요? 지정되지 않은 곳이 많죠. 그래서 용도 지역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거의 지정되지 않은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먼 지구, 먼 구역 등을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를 또 짚고 가시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하긴 했었습니다만 다시 145쪽이요. 그러니까 145쪽을 보시면 있죠. 그러니까 용도지역, 건축 용도 제한이죠. 그러니까 용도지역, 그러니까 지정에 따르는 그러니까 건축 용도 제한입니다. 용도지역 정해져 있는데 그 용도지역에다가 건축물 용도 29가지를 그러니까 21가지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29가지 용도를 뭘 집어넣을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게 건축 용도 제한이죠. 그러면 그 145쪽에 그러니까 셋째 줄 일종 전용 주거지역, 그러니까 거기에 다섯 번째 3종 일반 주거지역 보시자고요. 145쪽이요. 145쪽에 셋째 줄에 1종 전용, 2종 전용,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3종 일반 주거지역 거기다 오른손 둘째 손가락 아니면 연필 꽂아 찍어두신 채로 3종 일반 주거지역 위에서 아래로 보니까 몇 개를 지을 수 있대요? 6개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6가지 중에서만 선택해서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누가 땅을 갖고 있는데 A, B, C 등 해서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니네들이 정하든 말든 난 나이트클럽 16번 그러니까 유락시설 나이트클럽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죠. 빈칸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3종 일반 주거지 정해지면 여기는 29가지 중에 23가지는 지을 수가 없고 29가지 중에 몇 가지 중에서만 골라서 지으라고요. 6가지 중에서만 골라서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소련말 6글자 뭐라고 한다고요?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A가 뭐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요. B도 건물 짓고 C도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A는 이 6가지 중에서 1, 2, 3, 4, 5, 6 나는 그러니까 골라 아무튼 이것저것 많이 널어놓고 팔을 내. 그래서 6가지를 다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용도가 바닥마다 이름에 붙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B는 뭘 귀찮아 복잡하게 그냥 나는 한 가지. 그러니까 어느 뭐 분식집 가보면은 메뉴판이 그냥 벽을 꽉 채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식집도 있고 또 어느 식당은 그냥 오로지 김치찌개 손님 와서 앉으면 그냥 3분 앉았으면 무조건 김치찌개 3개 나오는 그런 집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나는 단독주택으로만 다 지을란다. 그럴 수도 있죠. 또 아니면 나는 공동주택으로만 다 지을란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몇 가지 중에서만 정하는 거예요. 6가지 중에서만 정하는 거죠. 그러면 6가지 중에서 정하는데 그러면 이 동네에 이 6가지가 골고루 잘 들어갈지 아니면 한 가지로만 편중돼서 갈지 관청에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로지 누구의 판단의 결정에 달려있는 거예요. 개인 땅 주인들 건축주들 결정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저쪽 얘기로 우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연이 어떻게 해서 우연의 결과로 어떤 동네가 만들어지는 거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청에서는 이 땅바닥 정하고 6가지 중에서 골라서 지어 끝. 그걸로 끝.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요. 그게 용도지역 제도인 거죠. 계속 이렇게 살 거냐고요. 그래서 유럽식 제도를 갖다 쓰자라고 하는 게 다시 넘어온 그러니까 153쪽 그러니까 4장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제도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동네가 만들어질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153쪽 4장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구단위계획 제도 그 사례 동탄에서는 한 장, 2장 넘어서 보시면 156쪽에 그림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림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이제 설명 길게 드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중심 상가 블럭에 땅 5개 토막을 내놓은 겁니다. 111, 112, 그러니까 113, 121, 122 5개 토막을 냈는데 그 156쪽에 제일 위에 걸려 있는 표가 6칸이죠. 첫 번째 칸은 구분,
다음에 111 땅에는 뭘 집어 넣으라고요? 공동주택이요. 그 중에서도 괄호 어떤 형태로 넣으라고요? 주상복합. 세 번째 칸 112에는 뭘 집어 넣으라고요? 판매 영업시설이요. 네 번째 칸 113에는 뭘 집어넣고요? 숙박시설. 중에서도 괄호 뭘 집어넣고요? 호텔을 집어넣고. 다섯 번째 칸 121에는 뭘 집어넣고요? 공동주택, 괄호 그것도 무슨 형태로요? 주상복합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칸 122에는 뭘 집어넣으라고요? 판매시설을 집어넣으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지가 선택해서 짓는 게 아니라 관청에서 여기다가는 뭐 지어 하는 것까지 다 정하는 거였죠. 그러면은 이런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관청에서 요 도면 하나를 내는데 출판요.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초기를 그냥 개인들 알아서 혀. 아유 그래도 동탄은 도면을 내서 깔끔하게 하는 게 낫겠지? 동탄은 도면을 내는 땅으로 해볼까? 그 단지를 지정하는 데만도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단지를 지정하는 데만도 2년, 3년이 걸리는 거고요. 그 단지에 대한 도면을 내는 것도 또 이 절차를 또 거쳐서 2년, 3년 거쳐서 이 도면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짓게 되니까 훨씬 깔끔한 동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지난번에 보셨듯이 그러니까 뭐 심지어 뭐 1층 샤타를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것까지 정해지는 거였죠. 그래서 요 바탕 지금 용도 지역으로 가면 그러니까 법만 어기지 말고 네 마음대로 골라서 지어 이렇게 되는 거라면 이쪽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도면이 나와 있다고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58쪽이죠. 158쪽 그러니까 제1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의에서 그 제일 위에 네모 4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청에서 단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단지를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도면을 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관청에서 도면을 냈으니까 113 여인숙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도면에 정해진 대로 건축 용도 변경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용도 변경 역시 예. 그래서요. 그러면 용도 변경도 도면대로 하라. 뭐 그것도 어려운 말 아니죠. 여기 지금 113에는 29가지 용도는 뭐고요? 숙박시설. 뭐 130가지 종류 중에 하나로 이제 뭐 호텔인데 더 세부적인 겁니다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113번, 113번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뭘 지을 수밖에 없어요? 호텔을 지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호텔을 지어 놓고 자, 근데 이 이인숙 씨, 여인숙 씨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호텔은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요. 뭘 좋아하셔요? 여인숙을 좋아하신다고요. 근데 여인숙을 지었다가는 2년이야 빵해 가시게 된다고요. 그래서 뭘로 지어야 돼요? 호텔로 지었죠. 호텔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호텔 맞네 하고 갔다고요. 그러면 그걸 헷가닥 바로 여인숙으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거기는 계속 뭐로 써야 돼요? 호텔로 써야 되죠. 용도 변경, 종류 변경 그런 것도 다 도면에 정해진 대로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계속요. 158조 그 위에 있는 네모 4개예요. 자 그러면은 개인이 삐쭉빼쭉 울퉁불퉁 짓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게 지을 수 있으니까 더 여러 가지 들어가도 또 아니면 더 크게 지어도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죠. 건축 관련 이러저러한 규정들을 완화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훨씬 동네가 깔끔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제도는 아까 그러니까 정해진 것 중에서는 네 마음대로 지어 하는 것보다는 훨씬 깔끔한 동네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럽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갖다가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용도지역 제도가 기본이긴 하지만 도대체 이제는 좀 안 되겠다. 이제 좀 갖추고 좀 살자. 그래서 이 단지와 도면 제도를 여기저기에서 계속 쓰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공법에만 한 6번, 7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규제가 따르게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건 다른 거고 우선 지금 이 158쪽에서 보시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번역만 하시면 되죠. 지금 이 동탄 이 그림을 놓고 요 그러니까 노란색 4가지 그러니까 지금 책으로는 네모 4개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요. 관청에서 여기는 깔끔하게 하자 단지를 정하고 그래서 각각마다 뭘 어떻게 지어라 샤타는 어떻게 해라 도면을 내고 그러면 그러니까 관청에서 도면 냈으니까 개인은 다 그거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관청에서 도면을 내니까 더 크게 짓게 해준다 까지는 어려운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점차 좀 그래서 몇 번 하시다 보면 이 4개의 단어는 쓰실 수도 있고 그것도 말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혀로 공부하시면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단어 공부부터 일단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oy, I'm a boy.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Y자여야 돼요? 예. 아무튼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걸, G-U-L, 굴이요. 아이, 지금 그러니까 천북 굴 유명한데 지금 굴이 아니라 걸이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I, boy, am, a예요. 아무튼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것들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는 이제 뭐냐면 I'm a boy, you are a girl 하고 How do you do? Fine, thank you, and you? 까지는 되는데 이제 그 다음은 안 되잖아요. 예, 뭐 이제 뭐 그렇습니다. 영화 그 동막골에서도 그 아저씨가 How do you do? 물었으면 반드시 저놈이 fine, thank you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딴 걸 물어본다고요. 동막골 영화 기억나세요? 뭐 거기에 그 미군 이제 조종사가 떨어져 갖고 이렇게 구출돼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당에 이제 그 마을에 그래도 도시 가서 YMC 가서 영어 배우고 오신 아저씨가 앉아갖고 그 미군한테 How do you do? 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놈이 반드시 fine, thank you라고 해야 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뭐라고 했고요? 얘가 영어를 잘 못하는 미국애라고.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옆으로 빠졌습니다만 단어는 단어대로 나오고 점차 이제 짧은 문장까지도 간다고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보시자고요. 관청에서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면 도면대로만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더 크게 완화해 준다. 그걸 제가 계속 얘기 드리니까 이제 거기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158쪽에서는 단지를 정했으니까 단지에 대한 도면을 내자고요. 그러니까 단지에 대한 도면을 낸다. 이 단지는 앞으로 이렇게 지어라. 단지에 대한 계획을 내는 거죠. 단지에 대한 계획을 내는데 그러면 단지를 정하고 단지 계획을 낸다. 그러면 how do you do, fine, thank you, and you 좀 알겠는지 이것을 또 이상한 말을 갖다 붙이니까 우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고요? 지단 계획. 그러고 있다고요. 누군 지단을 붙이냐고요. 용모를 이렇게 뻔하니까 뭐라고 붙여서요? 그러니까 구이를 붙여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단지 도면을 지구 단위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련말 공부하고 있습니다. 소련 사람들은 물 먹어요, 안 먹어요? 물 먹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 마십니다. 우리 물 마시죠. 영국 사람들 물 먹어요, 안 먹어요? 물 먹죠. 영어로는 물을 뭐라고 하고요? 셀프라고 안 하나요? 김밥집 아줌마들이 도대체 영어 공부 좀 하라고 물은 셀프라고 소녀는 보이고 소녀는 거리고 물은 셀프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영어 공부 제대로 안 하고 뭐 물을 워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상한 사람들도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김밥 아줌마들 고생하고 계십니다. 물은 영어로 뭐라고요? 셀프라고요. 소련 애들 물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근데 걔네들은 물을 뭐라고 해요? 보대. 그런데요, 뭐 보드카 비슷한 말인데 물을 보대. 그런데 물을 보대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걔네들도 물 먹는 거죠. 그런 겁니다. 뭐 이쪽이 아무 말도 아무 차이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보대라고 하듯이 이 단지에 대한 도면을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바닥은 도면이 나와야 되죠. 도면이 나와야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땅바닥은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입니다.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인데 도면이 4글자 단지 계획이면 좋겠는데 6글자 뭐라고 돼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그러니까 도면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입니다. 도면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땅 문제 없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지역 문제 없죠.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문제 없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문제 없다고요. 그냥 도면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요것을 지구 단위 계획 나와야 되는 땅바닥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런 겁니다. 단지에 대해서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 또 여기에서는 몇 년 안에 도면을 내야 된다고요? 3년 안에 도면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노란색은 기본 공통사항이 이제 공법에 6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온 여기에서만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제 다음 쪽 가시죠. 다음 장이요. 162쪽.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그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고요. 그러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줍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는 그러니까 그 굵은 1번. 그러니까 뭐 여기는 좀 배경 설명부터 보고 가도록 하죠. 뭐냐면 그러니까 이쪽 뭐 이름을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여기 단지 이름이 뭐냐면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고요. 그다음에 그 단지에 대한 도면은 다 지어놓은 거 사진 찍어놓은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지으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지으라고요. 그 단지에 대한 도면입니다. 그 단지에 대한 도면, 단지에 대한 계획이니까 네, 여기서는 저 단지 이 땅바닥 이름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죠.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도면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돌리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는 몇 글자였고요? 8글자였고, 그러니까 여기는 6글자였죠. 그런데 여기는 몇 글자고요? 18글자이고, 얘는 또 몇 글자예요? 10글자이죠. 단 하나가 이제 드디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맞춰졌습니다. 10글자라고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0글자. 여기도 10글자인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어려운가요? 안 어렵죠.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은 쉬운가요? 어렵죠. 그러니까 소리가 나면 되고요. 소리가 나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똑같은 거고, 소리가 안 나오면은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 뭐 아무튼 혀도 안 돌아가요.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제도냐고 보자고요. 먼저 뜻은 이런 겁니다. 자, 뭐냐면, 자, 첫 번째로는 용산 개발하려고 그랬죠. 용산 개발하려고 했는데, 용산 개발, 서울에요. 용산역 주변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그때 뭐라고 불렀냐면 단군 일의 최대 개발이라고 불렀다고요. 대한민국에서 단군 할아버지 일의 최대로 개발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용산 개발이 성공됐으면 건설회사 떨어지는 이익이 얼마고요? 80조 이익이라고요. 그럼 80조면 커요, 작아요? 크죠? 얼마나 커요? 몰라, 그냥 어마어마하게 커요. 무진장하게 커요. 그냥 큰 거지. 내가 1억짜리 돈이라도 한 몇 개라도 들어봤으면은 그림이라도 편히 그려지겠지만 상황도 안 그려지는 거죠. 아무튼 1조 큽니다. 1조 큰데 1조가 어느 정도 큰 거냐면 좀 짚어보면, 그러니까 5만 원짜리 크리넥스 통에다 꽉꽉 눌러 담으면 1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려고 5만 원짜리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옛날에 보면은 무슨 골프장에서 그러니까 A하고 B 골프 치고 있고 보좌관 아무튼 그 비서들끼리 서로 만나세요. 그 뒤에 CCTV 다 찍히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채로 007 가방에다가 1만 원짜리 꽉꽉 감아갖고 그러니까 뒤 트렁크에다 넣어주고, 근데 007 가방 어지간한 가방 빡빡 밟아봤자 8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난 박스 중에 큰 게 뭐예요? 그 담배 박스가 제일 크거든요. 담배 박스에 넣으면 1억 2천까지는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그거 몇 개 넣어놓고 둘이 이제 골프 치고 와서 밥 먹으러 가서 CCTV 다 찍혀서 나중에 문제되고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아무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설마 그것 때문에 5만 원짜리 만들었겠어요? 아무튼 그러겠지만 이제 5만 원짜리는 뭐고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넥스 한 통이면 1억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A가 B한테 뇌물 줄 때요. 그러니까 B가 코 찔찔 흘리고 있으면 아유 사장님, 의원님 왜 그러니까 코를 흘리고 계셔? 여기 크리넥스 한 통 얼마요? 1억이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그 1억을 개근상을 타야 되죠. 학원도 지금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도 있고 어쩌다 안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몇 달이요? 몇 달이 아니라 28년이요. 하루에 1억씩 하루도 빠짐없이 28년을 써야 1조를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루라도 쉬면 안 돼요. 하루라도 쉬면 그러니까 비서시켜서 어디 가서 뭘 쓸까요? 몰라, 그냥 알아서 해요. 그러면 건물 옥상에서 그냥 1억을 뿌리고 내려오든지. 하루도 빠짐없이 28년을 써야 1조입니다. 근데 80조를 벌 뻔했어요. 근데 용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이렇게 이익이 큰데 서로 막 난리가 아니니까 진행이 안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건설회사들 이제 발 닦고 집에 가서 잠자요? 아니면 더 큰 걸 노려요? 더 큰 걸 노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뭘 하자고요? 단군일의 최대 개발이 깨졌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개발로 가야 돼요? 인류일의 최대 개발로 가야죠. 크로마뇽인 나온 뒤로 이제 최대 개발로 가보자고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단군일의 최대 개발보다 더 큰 인류일의 최대 개발로 가려면 좀 몇 층은 지어야 돼요? 한 200층은 지어야 되는 거죠. 그 영화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미션 임파서블 보면 그 두바이에 큰 건물 나온 거 있었잖아요. 거기 유리창 깨고 어찌고 저찌고 하는 게 있었는데 버즈 칼리파 그게 170층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커야 되니까 한 몇 층은 짓자고요? 200층은 짓자는 거죠. 200층은 지어야 이제 소원하는 인류일의 최대 개발이 될 겁니다. 근데 어디 설악산에다 200층 지어서 뭐 하자고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 곳이 그러니까 사람도 많이 다니는 곳이겠죠. 명동, 남대문 싹 털고 거기에 200층 정도를 지어보자라고 하는 게 지금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 차는 어떻게 할 거고요? 아, 명동 남대문 싹 털어서 지하 20층 파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시카고에 지하 8층까지 그러니까 지하 도시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뭐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뭐 여의도보다 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온타리오도 그렇고요. 이거 뭐냐면 걔네들은 춥잖아요. 이제 추우니까 파고 들어간 겁니다. 파고 들어가서 여기는 따뜻하네. 그래서 파고 들어가서 지하 8층까지를 여의도만하게 파서 쓰고 있어요. 이제 캐나다 온타리오가 첫 번째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카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하 20층 파서요. 지하 5층까지 지하 도시 만들고 지하 15층은 주차장 쓰면 뭐 주차하는데 문제 없겠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 다 집어넣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해보자는 게 지금 이 그림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아직까지 한 건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류일에 최대 개발을 하자는데 그게 쉽겠냐고요. 쉽지 않죠. 명동 남대문 그 토지 이해관계가 간단할까요? 거기 등기부 간단하겠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무튼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림으로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200층 지어서 거기다 뭘 채워요? 아무 그냥 다 채워 넣자고요. 옛날에 무슨 뭐 큰 회사 뭐 그 회장 어느 할아버지가 뭐 그런 얘기 한 거 있었죠. 애기 태어나서 20살 될 때까지 건물 안에서만 살기. 그럼 그게 정서에 도움이 될까요? 뭐 안 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꿈을 그런 할아버지도 있었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뭐 할아버지라고 하니까 다정한 사람 같아. 그냥 나이든 막 욕심에 찬 그 대기업 그러니까 총수가 있었다고요. 아무튼 200층이면 다 집어넣자고요. 뭐 집어넣고요? 스키장 집어넣고요. 두바이에 실내 스키장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워터파크 집어넣고요. 해수욕장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골프장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뭐요? 번지점프장 집어넣고요. 뭐 1번부터 28번까지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요. 아무튼 싹 집어넣자고요. 근데 용도가 몇 가지가 있어요? 29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쓰죠? 인류일의 최대 개발이니까 그냥 290층 3개를 짓자고요. 290층 3개를 지어서 거기에다가 그 아까 건축물 용도 29가지 있었죠? 그것들을 다 집어넣자고. 넣고 싶은 대로 뭐가 필요해요? 알았어, 집어넣어. 다 집어넣자고요. 돼지집도 집어넣고 소집도 집어넣고 사람집도 집어넣고 강아지집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자고요. 그런 게 뭐예요? 이쪽 제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포부는 크지만 실제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딱 외울 거 하나는 서울 명동 남대문 터는 거니까 어느 지역에서 하는 거고요. 도시적에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지웠습니다만 아까 여기에서요. 용도지역 지정에 따르는 건축 용도 제한에서 아까 보셨듯이 어느 땅바닥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그 건물에다가는 그러니까 29가지 중에 23가지는 집어넣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29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집어넣으라고요? 6가지만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거죠. 어느 땅바닥에다가 건물을 세웁니다. 어느 땅바닥에다가 건물을 세운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동산 개론 보면 입지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지 저 어디 산속에다가 백화점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땅바닥에다 건물을 올리는데 지금 이 용도지역에서는 거기에서는 지금 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은 23가지는 지을 수가 없고 6가지 중에서만 골라 지어라 라고 하는 제한, 규제를 하고 있죠. 이해되시죠? 네. 그 규제를 깡그리 무시하겠다고요. 아까 보셨던 그 표를 깡그리 무시하고 지네들 필요한 대로 29가지 뭐든지 다 집어넣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입지규제 무시구역 그랬다가는 이런 무식한 사람들 혼날 것 같으니까 뭐라고 표현한 거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집 마음대로 다 집어넣겠다고요. 다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들어갈지는 알 수가 없고 또 뭐 성사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도 없는 거죠. 아무튼 대한민국 부동산 공법이 세계 1등이에요. 가장 뛰어난 법입니다. 아무튼 보도 듣도 못한 외국에 있는 어떤 제도 있으면 다 갖다 쓰는 거고요. 근데 한 2년 하다가 실적 없으면 없애버려. 그냥 없애버려. 그러니까 누구만 고생이에요.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만 고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되지도 않는 것을 그냥 생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한 건도 진행된 건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없어지는 법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규정이고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지으라라고 하는 계획, 도면을 내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냥 결론은 간단해요. 29가지 중에서 뭐 지어라 등등등 그런 것을 네 글자 뭐라고 하고요? 입지 규제. 이제 그림 떠올리시죠? 그러니까 8글자긴 한데 그걸 끊어서 보시자고요. 끊어서 보면 어느 땅에다가 건물을 올리는데 어떤 것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제를 하나도 적용하지 않겠다고요. 지 맘대로 필요한 거 29가지 필요한 대로 다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겁니다. 입지 규제 최소. 근데 그것을 조신하게 최소라고는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시구역이죠. 거기에 대한 도면을 낸다는 거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입니다. 그래서 뜻은 이러하고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이제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답니다. 이게 다고요. 이제 보시죠. 그러니까 굵은 1번,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뭐 동그라미 1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한다. 동그라미 2번,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도시지역, 표시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지역과 주변 지역의 전부 일부를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명동 남대문 쌍 밀고 그러니까 200층, 290층 올리자는 거니까 당연히 용도 지역은 도관농자 중에서 무슨 지역일 거고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이겠죠. 거기에 동그라미 기역부터 리을 아래 미음인데요. 아무튼 그것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기역, 니은, 디귿을 묶으시고요. 기역, 니은, 디귿. 그러니까 기역관,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뭐 표시하고 외울 건 아닙니다. 동그라미 니은번,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여건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별별 것들이 다 있겠지만 칠판이요. 쟤네들은 이것이 그냥 너무 원통하다고요. 80조를 놓친 게 너무 원통하다고요. 용산개발을 놓친 게 원통해서 동그라미 니은도 터미널보다도 뭐가 앞에 있어요? 철도 역사. 그냥 막 그 애절한 마음이 막 녹아나고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디귿번. 그러니까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묶었고요. 그 앞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상업지역이라고 써져 있진 않지만 그러니까 상업 괄호하고 쓰시고요. 상업지역 쪽이겠죠.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 철도 역사, 터미널 등등. 그 다음에 뭐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니까 다 상업지역이겠죠. 뭐 수도권 전철이요. 전철 뭐 여기서 이제 천안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만 뭐 그 전철 그러니까 뭐 1호선, 2호선이 만나는 곳이 무슨 역세권인데 여기도 전철역이 있으면 역세권. 근데 여기는 무슨 역세권이요? 따블 역세권이잖아요. 네, 서울 수도권 전체에 따블 역세권 한두 군데가 아니죠. 따블은 명함도 못 내고요. 뭐 정도는 되어야 3풀 정도는 되어야 어디다 명함을 내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3풀 역세권 주변 등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리을반 그러니까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지금 아까 보셨듯이 도시지역에다가 지정하는데 도시지역 중에서 거기 바글바글 지역을 싹 올려서 어떻게 해보자는 건데 그건 주상목록 중에서 어디는 대상은 아닐 거고요. 녹지역은 대상은 아니지만 그냥 크게는 도시지역 써져 있고 주 대상은 상업지역 아니면 주거지역, 공업지역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굵은 2번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번이 있는데요. 문장은 많습니다. 칠판이요. 이게 다예요. 단지를 정하고 도면 내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어려운가요? 아니죠. 단지를 정하고 도면 내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된다. 그 간단한 것을 그러니까 법 만드는 사람들 엄청 고생하는 거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유회사 공부하는 사람들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못 살게 할까? 그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 세 줄이라고요. 다시요. 단지를 정하고 도면 내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된다. 동그라미 1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구역만 표시하죠.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표시요. 행위제한은 용도지구에서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표시요. 계획으로 정한다. 단지에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쓸데없는 것들은 안 봐도 되죠.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안 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다 끝났어요.
단지에서 행유지하는 도면으로 정한다. 동그라미 1번 하세요.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읽고 표시한 거예요. 동그라미 1번. 구역. 첫째 줄 구역에서의 행위지하는 셋째 줄 도면 계획으로 정한다.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말들이에요. 됐고요. 다음 쪽 동그라미 2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표시요. 계획이란 입지규제 최소 구역 표시요. 구역. 그래서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 최소 구역의 관리 표시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똑같은 얘기죠. 칠판요.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 내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된다. 그 뻔한 것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고 있고 칠판요. 그래서 이 노란색 기본 단어들, 기본 개념들 이것을 잡고 계시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다 끝났죠. 어느 글자 하나 읽을 필요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내용을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그 넘어왔습니다만 그러면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 내면 도면에는 뭐는 들어가야 되고요. 이효리 춤 선생이 누구였다고요? 길건 혹시 아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효리 하도 옛날 돼서요. 요즘에는 아이유는 아는데, 그러니까 이효리는 그냥 민박집 아줌마로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옛날 뭐 H.O.T. 핑클 또 뭐였지? S.E.S. 그때 아무튼 날렸던 아줌마이기도 하죠. 아무튼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포함돼야 되고요? 기건이 포함돼야 됩니다. 단지를 정하고 도면 내면 도면에는 뭐가 포함돼야 된다고요? 기건이 포함돼야죠. 일단 체크하기 전에 보시자고요. 완화됩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건물이 더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커지면 사람이 더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수도, 하수도, 도로, 주차장 더 많이 들어와야죠. 뭐가 모자라면 안 되고요. 기반시설이 모자라면 안 되고. 7번 보자고요. 도면대로 건축하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건축하라는 게 들어가야죠. 아까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113은 호텔을 지어라 라고 하듯이 여기에서는 이쪽에 그러니까 101번 땅, 102번 땅, 103번 땅 있으면 101번 땅에 그러니까 101층부터 160층까지 이 60층은 아파트로 써라. 이제 그런 것들이 정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위에 40층 뭐로 쓸 거고요? 호텔로 써라. 등등이 정해지겠죠. 그러면은 제일 위층은 또 뭐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밥 먹고 있으면 1시간에 한 바퀴 돈대. 야, 여기 봐봐봐. 여기 움직여. 그러면 또 잘 안 보여. 엎드려서 봐봐.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위에 올라서겠죠.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도면대로 건축하니까 건축에 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 도면에는 뭐는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요? 기건은 포함돼야 된다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표시요. 계획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표시요.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억번에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 등에 관한 사항. 디귿번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디귿번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표시요.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건건기. 근데 순서 바꿔서 기건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리을 이하 사항들도 이제 포함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그러니까 소리는 소리고 우선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동탄 도면에서 보셨듯이 이건 아직 한 건도 실제로 진행된 게 없으니까요.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고 그러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크게 짓게 완화해 준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요거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지를 지정하는 것도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니까 요 절차 2년 3년 이 절차를 거친 거고 거기에 대한 도면도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니까 이 절차를 거친 거죠. 그래서 이제 절차는 저 앞에서 깔아놨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중요하고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직 좀 세부적인 사항은 좀 그렇습니다만 소리는 소리대로 내시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 다음에 입지규제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차이가 있죠. 아무튼 크게 용도지역은 정해놓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용도지역 이구역 그 다음에 관청에서 직접 도면까지 내는 게 단지와 도면 제도가 두 가지가 더 있는 겁니다.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이제 다음에 6장으로 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